자, 그러면 오늘 하려고 했던 수급 주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이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갈게요. 자, 수급 주체가 뭐니 해서는 수급은 역시 삼성전자를 한번 봐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화수 동안 외인이 그동안 쭉 사오다가 조금 파는 척 하더니 오늘은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양매도가 일어났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투자자 순매수를 들어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애, 외국인이라고 하는 애, 기관계는 금투,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등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국가 지자체 여기까지 포함해서 요렇게까지 나눠져 있는데 얘들이 도대체 뭐니를 알려드릴 겁니다. 한 번쯤은 정리해 두면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정리를 해드리죠. 자, 봅시다. 자, 요거를 볼 겁니다. 정리를 또 다 해놨죠. 해놨습니다. 해놨습니다. 자, 일단 기간부터 하죠.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잠시만, 요만큼은 줄여도 되겠나? 잘 보이시죠? 기간입니다. 기간. 기간부터 하면 먼저 크게 나누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라 하면 여러분이 아는 금융의 단어로 생각하시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란 곳과 투신, 사모, 은행, 보험, 기타 금융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에요. 수급 주체 중에. 그 중에 금투는 증권사입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등 이런 것들로 해서 투자 상당 부분이 파생 시장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걸 하는 주체들이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투시는 펀드 운용사예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요거 닫아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크구나. 이걸 좀 줄이죠. 마인드맵을 바꾸고. 잠시만요. 너도 뿅. 엄마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키우고. 됐죠? 커졌죠? 네, 커졌죠? 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고 투시는 펀드 운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자산 운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꼬리가 달리는 그런 식으로 좀 단타성 자금을 운영한다든지 조금 자금의 성격이 조금 빠릅니다. 금투는 시클리컬하게 프로그램 매매랑 차익 거래랑 비차익 거래 동시에 일어나는 애들이라서 약간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의 약간 그 정도의 호흡으로 매매를 해요. 증권사들은. 펀드 운용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꼬리 다는 흐름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사모한 거는 고모펀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정 금액 이상의 소수 투자를 모집해서 운용하는 펀드가 바로 사모한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돈 좀 있는 애들, 부자 돈 굴려주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요런 데 있지. 가난하니까. 우리는 얘들한테 휩쓸려서 사고, 얘들은 또 특별 관리를 받으시네요. 부럽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여러분이 아는 그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등등의 시중은행도 해요. PB 활동을 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보험도 하죠. 삼성생명, 하나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가 바로 보험이잖아요. 얘들도 주식을 매수 매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타금융. 기타금융은 보통 창업투자회사나 조합의 투자자들이 바로 기타금융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 투신, 사모, 은행, 보험, 기타금융이 바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수급.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연기금, 국민연금, 사학, 공무원, 교직원 공제 등등등등 이런 공적 연기금 전부 다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돈이 제일 많으니까 연기금이라 하면 거의 그냥 국민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돈들은 이 국민연금 돈에 하면은 깃털 같은 존재예요.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지방 지자체라고 하는 부분은 우정사업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국가지방 국가지자체 쪽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예전에 나눠서 보여주다가 지금은 연기금 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연기금 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가 쪽이 비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연기금 국가 요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연기금 등이 아니라 이렇게 연기금 건만 표시를 하고 국가지자체 우정사업본부 거는 여기 따로 원래 들어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했다? 여기 합치면서 요거는 칸은 남아 있는데 비어 있잖아요. 그죠? 다 때려 합쳐놨어요. 연기금 등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지자체 것도 같이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 연기금 수급이 너무 들통나니까 우리 너무 발가벗고 하는 기분이야. 우리 좀 조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뭐 엄청 뭐 적어놨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 너무 되니까 우리 18년 12월 10일부터는 우리 좀 합쳐줘.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소소한 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래서 기관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요렇게 구분되고 요런 애들이다. 그래서 요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수급에 이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이 이렇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노란머리 외국인 씨 만나러 가봅시다. 노란머리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 소재 전문 투자 집단 글로벌 투자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벌 사모 공모펀드 운영사 등을 말하고 대부분 항공이란 죄송합니다. 한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투자하는 등록 외국인, 메릴린치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외국인은 해외 국적을 가진 일반 외국인, 미국 국적을 가진 일반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 교포가 투자하는 경우를 기타 외국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등록 외국인은 기관적 성격이 강하고 기타 외국인은 개인의 성격이 강하겠죠. 그리고 실제 수급으로는 알려주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외국인들 다 때려 이렇게 합해 놓은 건데 다 때려 합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검은 머리 외국인은 이게 조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기타 외국인인데 그냥 외국인의 수입 잡히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 들어왔어. 좋아하시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해외 국적자를 통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 척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하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국에 요즘 이걸 하는 것처럼 기타 외국인으로 보통 하는 행태인데 걔네들이 하는 증권사 그 국적이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를 열어서 그쪽으로 매매를 진행하면은 외국인으로 잡혀버려요. 진짜 외국인도 아닌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잡히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 들어왔어. 좋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애들도 있다. 참 별난 애들 많죠. 자, 그다음 스티어가 오케이. 애매모호한 거 오늘 풀고 갑시다. 확실하게 머리에 정리해 놓고 나면은 별거 아니니까 한 번만 잡아 놓으면 돼요, 개념을. 그다음 기타 법인은 기타 법인 지금 최종님 말씀해 주셨는데 CFD도 외국인 계좌 추가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금 피한다고 많이 피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이것도 딱 이렇게 해놓고 저장 한번 때려놓고 자 그다음 기타 외 법인에 가보면 결국은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이런 투자 주체를 바로 기타 법인이라고 해요. 가보면 기법이라고 기타 법인이 이렇게 잡히죠. 얘들은 도대체 뭐냐면 보통 이걸로 생각하면 쉬운데 국내에 있는 일반 법인 그러니까 삼성전자라 치면 삼성전자가 블록딜을 한다든지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자사 처분을 한다든지 이러면 기타 법인으로 처리가 돼요. 그런 매수세나 이런 게.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개인, 외국인, 기관 합하면 매수 매도 다 합하면 썸을 때리면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값이 양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거나 뭔가 숫자가 안 맞아. 그 이유는 기타 법인의 매수 매도 수량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을 다 합치면은
0이 된다는 거지.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애들이에요. 유동화 전문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대부법인, 대부중개회사,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협, 축협, 수협이니까 지자체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아닙니다. 농협 중에서 중앙회가 있고 지역단위 농협 그러니까 어디죠? 영천 농협 이거는 지역 단위 농협이니까 그런 농협과 축협 수협은 여기에 해당해요. 기타 법인의 유동화 전문 회사라 함은 매출 채권 이런 걸 가진 애들. 이런 매출 채권을 가지면은 이게 카드로 예를 들면 한 2개월 단위 내가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 채권을 한 2개월 정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단기 채권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소형 선박 등의 채권을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애들이 있어요.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게.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에서는 VC입니다.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 창업 투자하는 애들. 그다음에 대부분 법인은 여러분 러시안 캐시, 리드코프 이런 애들. 3금융권 그리고 2금융권인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이 기타 법인에 해당해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개인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개인,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을 수급 주체를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머릿속에 딱 박으신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거. 그렇구나. 이렇게 요거를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갑자기 안 바뀌거든요. 매번 똑같거든요. 한 번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개인 화이팅.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HTS가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HTS는 보물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자 그렇게 하면은 수급 주체를 나눠드렸으니까 질문을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안 남겨놓네요. 그러면 물 한 잔 먹는 동안 질문이 없으면 방송을 종료할게요.